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발음 좋은데요? 힘줘서 하면 괜찮은데 네. 하성룡 기자가 지금 임플란트 중이라 네, 상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바로 다이렉트 하시면 지금 치아가 좀 아파요. 치과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임플란트 좀 비싼 거 하잖아요. 네네. 부상치혼이라고 지금 네. 네. 발음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양해해달라고. 평소에는 이제 임시 치아 틀니를 끼고 와서 해서 티가 나는데 지금 약간 좀 트리밍 아웃. 틀리가 맹구 같은 느낌이 돼서 약간 좀 힘들었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해달라고. 언제 발음 좋았다고. 통증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아까 헬쑥해지셨어요. 그렇진 그러니까요. 않은데요. 그래요? 아, 안 더 됐다. 단단해져서 포장 안 오신 것 됐다. 같은데. 네. 후지는 없다. 전진만 있다. 자, 오늘 이슈는 클린스만 감독이 소집을 했죠. 클린스만호가 소집을 네. 했고 또 네. 클린스만의 말말말이 또 화제가 됐고. 역시 말말말. 요즘 말문이 튀었어요. 2연전 지난 2연전 그쵸. 아주 대승 거둔 시원하게 다음에 얘기고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지금. 할 말은 한다. 어. 클카콜라. 크리카콜라. 크리미 나오시네요, 그것도. 네,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조금 위기죠. 굉장한 위기죠. 어떻게 이렇게 위기가 번에. 악재가 한 번에 겹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막 토트넘 엄청 막 이랬는데 토트넘이 거의 지금 10경기 천하로 끝날 것 같은 네. 스쿼드가 얇은 팀들의 이 그렇죠. 한계. 네, 한계죠. 땜빵에도 한계가 있다. 네.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지쳐가고 있다는 내용. 네. 그리고 K리그 싸움이 아주 강등권 경쟁이 아주 너무 진흙탕이에요. 재밌다는. 치열하게 네. 나와. 거의 뭐 대환장 파티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예측 불허의 경기가 막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북중미를 향한 항해. 배 타고 가나 보죠? 그런가 봐요. 닻을 올렸다네요. 찬바람 속 닷 올린 클린스만호 닷컴. 닷컴이요? 닷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뭐 분위기가 아주 좋죠. 네. 지난 두 번의 A 매치를 뭐 화끈하게 대승을 치렀기 때문에 거뒀으니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고 네. 클린스만 감독 특히 막 굉장히 기가 지금 살아있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훈련 전 연설을 그건 둘째 날이에요. 아, 둘째 둘째 날에 날. 그리고 첫 첫날 첫째 날에는 11명만 훈련을 했고요. 유럽파 위주로 해서 둘째 날에 이제 23명 완전체가 다 됐는데 그때 15분을 연설 그니까 30분 공개했는데 15분 동안 동그랗게 서해서 얘기하는 것만 연설도 지금. 공개를 좀 하지. 그 연설 공개된 내용을 홍보팀에서 조금 얘기한 내용과 그 전날 첫날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미디어 상대로 네.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여정이 시작되고 아시안컵도 있잖아요. 아시안컵 이전에 마지막 경기잖아요. 두 개를 연달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 개를 연달아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에게 선수들에게 이 팀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길게. 네, 그렇죠. 뭐냐면은 주인은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들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면은 축구는 절대 감독이 할 수 없다.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끼리 저도 이 부분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좀 있긴 해요. 근데 책임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뒤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못하는 거다 지면. 그래요? 절대 감독이 할 수 없고 선수들이 하는 것. 운동장에서 대화는 또 선수들끼리 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기거나 결과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근데 질 때 팀 분위기의 문제인데 이거를 선수들끼리 주인의식 갖고 책임감 갖고 니네끼리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된다라는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감독님은 그럼 뭐 하신대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선수들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일단 하는 게 알아서 맞죠. 네, 맞는데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굳이 주장이 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주인의식과 주장이 이건 책임감.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그렇죠. 감독은 너는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야 된다 들어가면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한 게 이거는 월드컵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감독들의 성향에 따라서 와이프 여자친구 가족들 동반하냐 안 하냐 대회 동반하냐.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때 얘기를 했다고. 동반해도 된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동반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할 테니. 대신 니네가 책임져. 네. 그렇죠.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은 성인이다. 나는 유스 어린 선수들처럼 니네들 다루지 않는다. 성인이니까 니네가 그거는 알아서 데리고든 말든 하고 책임은 니네가 알아서 져라. 결과를 대한 책임을 지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였겠지만 그런 얘기를 이번에 좀 주인 의식을 많이 주입시켰다라고 해요. 근데 뭐 책임은 각자 지는 게 맞긴 하죠. 일단 본인의 주인 의식을 이제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그 첫날 기자회견에서 네. 그 이강인 선수 얘기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18세 이강인이라면 K리그에서 뛸 수 있었겠냐. 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약간 선을 넘은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택근무하시는 분이 그렇죠. 저는 그 리그 특징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렇죠. 지도자 성향으로 했다는 거.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K리그 유스팀에서 뛰었어. 근데 이 선수의 너무나 특출나. 그러면은 지도자 성향에 따라서 이 선수를 2부 리그 경험을 더 2군 리그에서 경험을 더 쌓게 해서 1군으로 올린 선수 지도자가 있고요. 1군 최고 무대에서 뛰게 하면서 키우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요. 박주영 선수가 청소년 대표 때 FC 서울에 입단했잖아요. 그렇죠. 입단하자마자 바로 주전이었어요. 잘하니까. 네, 계속 골 넣고 그런 이강인 선수를 거기에 비유하는 게 맞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고 K리그는 또 준프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22세 이하 제도도 있고 그렇죠. 준프로해서 지금 뜬 선수들이 얼마나 많죠. 그걸로 이런 해서 시스템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번에 성과를 낸 건데 그렇죠. 또 역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렇게 잘한 선수들을 왜 안 쓰냐 이런 말을 좀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치 이강인을 자신이 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6개월 전에 이 정도 선수 아니었는데 6개월 만에 다른 선수가 됐다. 자기가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참고로 난 부임한 지 7개월 됐다 뭐 이런 얘기. 공교롭게도 딱 그 기간이 얼추 비슷하네요. 6, 7개월. 네. 아무튼 이런 클린스만 감독 관련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일단 뭐 상대가 싱가포르와 중국이죠. 중국. 2연전이. 네. 중국은 원정 경기고. 네. 일단 중국전이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선수들이 다칠까봐. 심지어 뭐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더군다나 중국도 부상 춥고. 위험이 더 커졌으니까.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중국 선전. 심천. 심천. 우리가 하기엔 이제 심천이라고 하고 영어식 표현으로 선전이죠. 선전인데 네. 똑같은 데인데요. 다행인지 선수들에게 좀 적응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긴 춥잖아요. 한국은요. 싱가포르랑 추위해서 경기하고 하다가 거기는 지금 홍콩 바로 일하고 해요? 26도, 27도 정도. 아, 한국 바로 따뜻하네요. 한날 기준으로. 네, 습도가 좀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게 선수들이 오히려 경기하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너무 급격한 기온 기온 변화로 해서 변화네. 감기 걸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을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겠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체력 너무 관리가 추워. 좀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비도 온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클린스만 주 감독이 앞에도 간다 했는데. 비 맞으면서 봐야죠 뭐. 클린스만 감독이 걱정하는 거는 중국전에 약간 선수들이 너무 거칠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황선홍호의 경기를 많이 보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중국전도 그렇고 그 전에 6월에 했던 평가전에서 선수들이 많이 다쳤었잖아요. 엄원상, 고영준 선수 등 그거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전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싱가포르 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피파 랭킹에서 엄청나게 낮은 팀들 상대로 네. 지금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세상에 쉬운 팀은 없다라는 말로 이 2연전을 좀 정리를 했었죠. 방심하지 않겠다. 뭐 스탠스는 좋지만 약간 선수들은 그래서 더 확실하게 초반부터 다득점으로 좀 몰아붙여야 몰아붙여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베트남전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베트남전에서 10월달에 전반에 우리가 2골 넣었는데 초반에 3-4차례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내가 그 선수들에게 엄청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기에서는 선제골이 언제 빨리 터지냐가 제일 중요한데 선제골을 그렇게 늦게 터지면서 전반에 약간 답답한 경기를 베트남전에 했었거든요. 그런 경기를 안 하도록 이번 경기 싱가포르전에서 선수들에게 초반부터 그냥 우리의 템포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의식 가지고 열심히 뛰어라. 그렇죠. 그냥 기다리지 않고 나는 화를 낼 초반부터 테니 너희는 뛰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꼴잔치. 근데 싱가포르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대결이 1990년이에요. 33년 만의 대결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토너먼트에서 이런 2차 예선 아니면 붙지 않을 팀인데 그렇죠. 마지막 대결이 제가 9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실점은 1972년이에요. 메르데카컵. 지금 한 11경기 연속으로 싱가포르에 실점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전력차가 크니까. 아니 마지막 대결에서도 7대0 대승이었으면 33년 전인데 이번에 한 10골 이상 나오나요? 그렇죠.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 왜냐면 가도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코리안 있는데. 가이들이 있는데. 싱가포르한테 2번 우리가 졌더라고요. 네, 두 번 졌어요. 그게 1953년과 68년. 와. 둘 다 평가전이었고요. 둘 다 싱가포르 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14경기 무패 행진이죠. 13승 싱가포르는 사실 동남아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네네네. 일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팀보다 한 수 아래로 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득점을 해야 되겠죠. 뭐 직접 대표팀과 그 클럽팀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라이언 시티가 전북을 2대 0으로 홈에서 이겼거든요. 싱가포르 팀이에요. ACL. 그 경기를 클린스만 감독이 현장 가서 봤어.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서 울산이 조호로한테 지는 걸 또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어라 이 팀들 내가 완전 무시할 만한 팀들은 아니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싱가포르 프로 축구 리그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뭐 나라- 김신엽 선수도 뛰고 네, 그랬었잖아요. 국가는 작은데 이게 3부 리그까지 돼 있고 승강제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짜임새 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프로로서의 경쟁력은 좀 있는 나라다. A 대표팀은 좀 약해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선수. 아, 귀한 선수 기한 선수 송의영 송의영 선수인데요.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12년도에 싱가포르 리그를 진출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때 감독이 이임생 감독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 임생 감독님 진짜 와우, 오랜만에 듣는다. 이임생 감독님이 이 송의영 선수를 영입해서 싱가포르 리그에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기아를 해서 A매치 싱가포르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르고요. 그 팀의 지금 싱가포르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20경기에서 한 4골 정도 넣었습니다. 2021년 이후에.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좀 이따가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공식 기자회견에도 그 선수가 나옵니다. 오. 이 선수가 진짜 한국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는데 싱가포르 가서 이렇게 성장해서 상대 팀으로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이런 약간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좀 해야 될까요? 싱가포르 감독은 누구죠? 싱가포르 감독은 해외 감독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감독님 찾는 동안 제가 일본 감독님이시나요? 니시가야 타카유키. 아, 일본 감독이요. 니시가야 타카유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름 어쨌든 축구에 투자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외국 감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고요.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 중에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뽕이 정리는 안 했는데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던데요. 이미 다 얘기된 거라고 축구협회하고 약속된 거다. 만약에 축구협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다른 감독을 뽑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약간 뭐 늘 했던 말 같아서 저는 빼긴 했었는데.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재택근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수를 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중에 뭐 70%가 유럽파이고 뭐 나는 국가 대표팀의 감독이지 국내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계속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얘기도 뺐어요. 했었나요? 국내 대표팀 감독으로 온 게 아니다. 네, 뭐 국가 네, 대표팀 그런 거 감독으로 했었어요? 왔지 그런 국내 말도 지난달 감독이 이번 달 아니다. 계속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K리그는 기시감이 크게 되길래. 보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그 말 중에 딱 핵심은 거예요. 국대 감독과 K리그 클럽 감독을 다르게 봐라. K리그 클럽 감독은 K리그 상대팀을 분석해야 되니까 K리그에만 있으면 돼. 한국에만 있으면 돼. 나는 근데 국제적인 세계적인 팀들과 만나야 되고 우리 선수들은 다 세계에 있으니까 세계를 돌아야 된다. 이 논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진 않아. 맞아요. 근데 K리그 해외파가 70% 스쿼드의 70%면 해외 돌아오는 거 많은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할 경우 세컨으로 서브로 돌아갈 선수들은 K리그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K리그 서브로 들 선수들을 많이 이제 찾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K리그에 대한 애정도 어느 정도 애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관심 관찰을 그렇죠, 뭐.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계속 핵심을 벗어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뭐 해외파 점검에서 그 선수 폼 안 좋다고 안 뽑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석은 국내 리그에서 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답변은 부분이 좀안 똑같아요. 맞는 거죠. 차두리 코치가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나도 영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리고 둘이가 책임질 거다. 그리고 어떤 선수가 눈에 띄면은 그 선수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 책임 전가영 감독인가요? 차들이 코치님 여하튼 조금 뭐 일단- 피곤하시겠는데요. 성적만 잘 나오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렇죠, 할 말 없죠. 근데 이제 좀 네. 국내 축구 팬들을 좀 배려한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쉽네요. 이번에 그리고 월드컵 예선 방식이 바뀐 거는 좀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실 월드컵 예선 방식? 네, 아시아 지역 예선 방식. 2차 예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과 그렇죠. 이전에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는 2차 예선 후 그냥 최종 예선으로 바로 끝났죠. 네. 네네. 그리고 거기서 뭐 탈락한 3위 팀이 뭐 대륙간 플레이오프 가고 했는데 음. 이번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막 5차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선이요? 네. 일단 참가국이 늘어나니까. 실력이 엄청 48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선이 안 끝나겠네. 계속 예선. 그러니까 그 일단 직행하는 팀이 세 팀인가 나오죠. 그걸 정확히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걸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아가 4.5장에서 8.5장으로 4장 늘었잖아요. 와, 많이 그러니까 늘었다. 예선이 훨씬 더 예선에서 올라가는 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직행 팀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기존에는
2차 예선 8개 조 1위 팀만 최종 예선에 가고 조 2위 4개 팀이 최종 예선 가서 12개 팀이 2개 조 나뉘어서 그쵸, 2위 팀까지. 2위 팀까지 팀까지. 직행하고 이렇게 3위 팀끼리 붙어서 플레이오프하고 플레이오프하고. 간단했죠. 네. 근데 이제는 아. 36개국이 참가하는데요. 9개 조로 나눠요. 4구 36. 94, 36. 9개 조에서 조 1, 2위들 각조 조 1, 2등. 그러니까 36개 팀 중에 18개 팀이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최종 예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3차 예선이에요. 아. 3차 예선에 18개 팀이 가고요. 3차 예선을 또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요. 그래서 조 1, 2위. 또 4차 예선. 그러니까 6장이 나오죠. 6장이 직행. 6장 6개 직행. 아. 우리는 그렇게 가야겠죠. 그쵸. 6장 직행하고 나머지 2.5장이 남는 게 2.5장은 각 조 이제 3개 조에 3, 4위 팀 2개 팀씩 묶어요. 그 6개 팀이 나오잖아요. 그 6개 팀이 또 2개 조로 나눠서 또 해. 조별리그를 또 치러요. 또 해. 그게 이제 4차 예선. 4차 예선. 조별리그를 치러서 나머지 2.5장이라고 했나요? 네. 조별리그에서 2개 조 중에 1등 1등만 2개 조를 또 또 직행. 직행 티켓을 줘요. 그 그리고 0.5장 남은 0.5장은 걸로 그리고 또 그 2개 또 조에 싸워? 나머지 2등 2등 팀이 플레이오프를 해서 0.5장. 또 다단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피라미드. 거기서 이긴 팀이 또 대륙간 플레이오프 치르는 이게 경기 늘리려고 노력했네. 네, 경기를 AFC에서. 어떻게 정말 많이 늘렸네. 이거 약간 동남아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닐까 싶은데 살짝. 맞습니다.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시장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한국, 일본, 이란 이런 팀들은 호주 직행한다고 보고 그 나머지를 한 번에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어렵다. 패자부활전처럼. 한 번에 그러니까 두 조로 나눠서 네 팀 올라가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기회가 계속 생기는 참 말도 안 되는 안 떨어지네. 나 안 떨어지네. 약간 이런 예, 느낌. 아예 3점 골도 만들어 버리죠 그냥. 그냥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그 팀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만 그 WBC처럼 그쵸. 우리가 일본한테 2번 이겼는데 준우승했잖아요. 일본이 우승하고. 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긴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태국 그 라이벌인 태국과 베트남이 붙어가지고 여러 번 만났다가. 베트남이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태국이 이기면 베트남은 떨어져 떨어지고. 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냥 빨리 짧게 끝내고 빨리 직행하는 걸로. 자 그리고 토트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예, 많이 흔들립니다. 토트넘이 지난 한 일주일 사이죠 거의 뭐. 가깝겠죠. 예. 첼시전에서 그 경기를 가장- 라이브로 다 보셨죠? 예. 결정적인 와, 경기였죠. 그거 정말 그 경기도 거의 대환장 파티였거든요. 어떻게 안 되려니까 저렇게 안 되냐.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봤어요. 거의 경기도 10년 만에 너무- 한번 나올 만한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악재가 그렇게 겹치는 경기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선수들이 빠져나가는데도 그 전방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이에요. 최전방 수비 라인이. 근데 결국은 이제 공격 축구의 최후를 봤죠. 공격 앞으로의 최후. 최후. 어. 결국은. 근데 결국은 못 막죠. 그렇게 되면. 그 경기를 정리하면 결국 하프라인까지 그렇게 선수들이 모자른데도 끌어올렸잖아요. 힘들어. 끌어올렸는데 중앙 수비수들 발 빠른 선수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 끌어올린 거에 약점인 뒷공간이 계속 좀 뚫리면서 실점을 맞아요. 하겠죠. 근데 참 뒷공간이 여러 번 뚫렸는데 계속 옵사이드 네. 트랙을 잘 써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날 VAR이 9번 가동됐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장난 경기가 진짜 어수선했어요. 뭐 전반전도 그렇지만 이 멈추는 상황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볼맛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전반전이 한 추가 시간 12분? 거의. 10분 넘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경기가 110분 가까이 했을 거예요. 100분은 넘었어요. 그 확실히. 경기가 또 새벽에 해서 저 전반만 보다 그냥 잤던 기억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손흥민만 불쌍해지는 계속해서 손흥민만 불쌍해지는 손흥민 여기 혼자 경기였으니까. 고립되어 있죠. 고립돼서 그래서 뭐 첼시전에 이런 게 많았죠. 일단 가장 핵심 이번 시즌 핵심이라고 메디슨. 해서 메딘슨 부상, 수비에 또 핵심이라고 해서 반더벤 부상 당했고, 그리고 히샬리송은 이제 추후에 뭐 골반 부상을 당했고, 그 경기 레드 카드를 봐서 또 로메로랑 와. 이 우도기. 우도기 우도기.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주전 멤버 이렇게 싹다 빠지나? 절반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도기는 너무 좀 조금 안 이성을 돼. 잃어버리는 예. 듯한 플레이였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경고가 하나 있는데 왜 그런 반칙을 거기까지 첫 터치는 괜찮았거든요. 우도기가 그쵸. 따라가서 붙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그냥 태클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렸고 하여튼 뭐 모든 게 꼬였던 경기인데 그 임팩트가 여파가 이제 울버햄튼 전에 나타난 전까지 거죠. 나타난 거죠. 네. 그래도 이른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뭔가 강팀의 괜찮나? 면모가 보이나 꾸역승을 하나 싶었더니 진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강원을 보는 듯했어요. 깜빡이 무너져 버린. 선제골 넣고 후반 극장골 먹고 지는. 그렇죠. 최근 강원이 그랬었죠. 아, 근데 이날 경기에서 존슨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잡지 않았다. 우리는 첼시전에서도 이건 존 선수 얘기 아닌데 첼시전에서도 그렇게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선제골 넣고
잠그려고 3점 했다. 이기려고 마음이 커서 우리가 내려. 잠궜더니 우리의 색깔이 졌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첼시는 색깔을 고집하다 그렇게 됐고, 그렇죠. 울버햄튼전은 색깔 잃어서 이렇게 됐고. 근데 잠그려고 했다기보단 이 포스테코 감독은 계속 올라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도 보면 선수들이 조금 백패스를 하거나 뒤로 머무를 때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를 조금 이행을 잘 하지 못하지 않았나. 특히 또 스쿼드가 이번에 싹 바뀌면서 기존에 그 한참 뭐 콘테 시절, 옛날 뭐 누누 감독 시절 그 수비형 축구의 좀 그때 무누콘 시절이라고 하나 보죠 이거를? 네, 무누콘.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를 무리뉴, 상기시키는 누누, 콘테. 콘테. 플레이가 나왔죠.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트넘이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릴 때는 선수들 사이에 강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스쿼드로 우리 지금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도 다 할 수 있어. 그 근데 지난 경기에 지금 주전 4명이 나가다 스쿼드가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스스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될까? 약간 우리 될까 이런 특히 느낌. 핵심인 중앙 수비수 2명이 다 없는 데다가 메디슨은 없지. 될까? 차라리 우리 이번 지키자. 감독이 올라가 해도 선수들을 스스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이렇게 안 좋은 팀의 그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악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안 되는데. 참 발음도 안 되네 계속. 악의 고리네요. 악의 고리네요. 늪에 빠지고 있어. 발음이. 괜찮아요. 나 이날 경기 전부터 한국 팬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빅매치였죠. 저 한참 포체티노와의 만남. 그렇죠. 포체티노 만남도 그렇고 네. 그 한국 선수가 득점 톱5 안에 든 2명의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둘 다 최전방에 서는 경우. 울버햄튼전? 윙어 뭐 수비수 뭐 윙어 이런 대결은 있었어도 그렇죠. 양 팀 다 최전방 공격수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진다. 그것도 팀 내 최다 득점자끼리 대결한다. 그리고 저도 그거 취한다. 뽕이 차오르죠. 예전에 코리안 더비 하면은 이렇게 선발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뛰는 경우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는 박지성, 다 이영표 그랬으니까. 정도. 그렇죠. 네. 음. 아니면 감독. 분데스리가에서 정도 그것도 뭐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 그런 적은 잘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에 토트넘 구단도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온라인 그 화상 서로 인터뷰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죠. 한국어로. 야, 그 정도. 근데 그게 구단들의 그것만 아니라 영국 언론도 이 경기를 되게 주목했어요. 코리안 더비를 주목했고 그렇죠. 코리안 더비 양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로 손흥민과 황희찬을 꼽을 정도로 주목받았던 경기예요. 공격 포인트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둘 다 경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 부진했어요, 둘 다. 손흥민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볼이 거의 안- 하이라이트에 뭐 화면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래도 황희찬 선수는 뭐 한두 번 정도 네. 괜찮은 모습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볼터치가 이날 팀 내 최저예요. 베스트 11 중에. 거기 안 갔죠 일로 아예.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대표팀에서 경기 안 풀릴 때 나오는 건데 하프라인 아래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공을 연계하는 가져간 플레이를 미드필더가 되더라고요. 미드필더가 보니까. 됐죠 이날. 근데 연계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볼터치 패스 이런 거에서 찔러주고 하는 거 근데 잘해. 또 본인이 내려오니까 위에서 받아줄 사람이 사람이 없어. 없고 그렇죠. 연기하면 어디다 줄 데가 없어. 예전에는 케인이라도 있었지만 슈퍼맨 축구 해야 돼. 자기가 차고 자기가 가서 받아서. 자기가 차고 일단 빡빡 뛰어가가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메디슨이 없으니까 공격 연계가 되더라고요. 메디슨 어떡해. 메디슨 너무 좀 허망하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이 정도니까 판더밴도 너무 네. 진짜 뒷다리 잡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토트넘 메디컬 팀이 뭐 하고 있나 생각도 약간 가졌는데 뭐 물론 이 선수들이 지금 베스트 11의 스쿼드 선수들이 거의 뭐 모든 경기를 소화했고 많은 시간을 치렀지만 지금 뭐 다른 유럽컵 대항전에 참가하고 안 있지 나와 않잖아요. 가죠. 일주일에 한 경기 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선수들이 다칠 수가 있나? 그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훈련을 막 몰래 많이 하나? 많이 했나? 그 이날 경기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 게 상대 중앙 수비수 도슨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경기 그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완전 히 도슨 선수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당한 게 뭔 말이냐면은 경기 중에 싸대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볼 경합감 중에서 도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싸대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진짜 안 때리거든요. 불던데 심판도. 심판이 안 불었어요. 너무 안 불더라고요. 그게 후반 초반이었어요. 손흥민이 한 두 번 정도 세게 당한 그렇죠. 게 있었는데 그리고 반칙을 안 불더라고요. 후반 추가 시간엔 도슨 선수가 거의 레슬링을 연상시킨 게 손흥민 선수와 둘이 볼 경합을 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의 다리 사이를 다리 사이를 발로 밟고 슬쩍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굉장히 왜? 더티하게 했는데 그걸 안 불더라고요. 진짜 못됐다. 테일러 아니죠 이때 심판. 진짜는 이렇게? 하여간 좀 손흥민 선수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경기고
황희찬 선수는 그 골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후반 10분 정도 했나요? 그 쉽지- 역금을 흔들어. 쉽지 않은 슛이긴 했는데 그렇죠. 한 번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맞아요. 논스톱으로 차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잡고 약간 대각선으로 반대 파포스트 그렇죠. 쪽으로 했으면은 좋지 땅볼로 않았을까. 차도 괜찮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조금 아까운 상황이긴 했죠. 네. 완전 1대1 기회였는데. 그거 넣었으면은 뭐 난리 7경기 연속골 그쵸. 그 난리 공격 났죠. 포인트가 됐었겠죠. 네. 근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한 거잖아요. 두 선수가 경기 전부터 악수하고 그쵸. 손흥민 선수가 입장할 황희찬 때도. 선수 엉덩이 좀 만져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경기 전에 엉덩이 좀 만져줘. 이렇게 엉덩이 툭툭 쳐면서 약간 좀 손으로 꼬시는 듯한 느낌 막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옛날에 경고. 그 다쳤다고 이거 골. 바지 내려가지고 맞아. 제 골 볼래요? 그래서 그런 짤이 있었죠. 근데 첫날 제가 훈련 이번에 대표팀 첫날 훈련 취재 갔는데 거기서 훈련 다 같이 선수들이 러닝할 때 있어요. 러닝할 때 코치들이 이 얘기를 약간 꺼내더라고요. 제가 살짝 들렸어. 아, 코치들이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나란히 달리고 있으니까 토트넘 울버햄튼 막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졌다라고 약간 놀리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고개 숙이고 웃으면서 가는데 황희찬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가네. 예. 좋았어.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거 카메라로 못 찍어서 상당히 ENG에 안 잡혀서 아쉬웠는데 좋았네. 그래갖고 코치들이 되게 놀리더라고요. 약간. 황희찬 선수 너무 좋아하면 좀 미안할 법도 한데 네. 아 황희찬 선수스럽게 앞에서도 환하게 웃었네요. 토트넘한테는 너무나 아픈 패배였잖아요. 그쵸. 울버햄튼전. 이연 패. 근데도 그렇게 좋아하던. 아니지 뭐 내가 이긴 게 됐지 뭐. 이날 울버햄튼전에서 비카리오는 좀 어땠어요? 비카리오도 비카리오. 선방을 많이 펼쳤는데 사실상 두 골 후반 추가 시간에 먹은 두 골은 진짜 비카리오도 막을 수 없는 너무 완벽한 골들이었어요. 첼시전에서는 정말 비카리오가 한 4골은 막은 것 그렇죠. 같아요. 역시 빗카리오. 역시 정말 빗카리오. 대단한 골키퍼가 왔다. 다행이다 골키퍼라도. 그래서 지금 둘이 고생하죠. 최전방과 최후방 이 두 선수가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자, 앞으로 토트넘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었던 아까 두 명 메디슨, 판더벤이 내년이 돼야 복귀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목 어디 다쳤나요 메디슨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발목 그 우린 접질렸다고 생각했어요. 경기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스캔 결과 감독 얘기로는 스캔 결과 더 심각하다. 인대 파열인가? 인대 쪽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못 뛴다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쵸, 파열 생각해보면 됐어요. 일정 올해 뭐 박싱데이 이러면은 빡빡한 일정들 많은 경기를 치르면 한 번에 진짜 오, 똑 떨어질 순위가 수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있는 그런 악재를 그렇죠.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위 라인이. 로메로 선수 퇴장 징계로 못 나오죠. 우도기도 퇴장 징계로 이미 울버햄튼전 한 경기 했지만 우도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선발이 안 됐어요. 부상 이슈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도기가 그때 첼시전이 복귀전이었을 거예요. 부상 복귀전. 맞습니다. 근데 복귀전에서 또 바로 바로 퇴장. 퇴장당한 거구나. 근데 더 쉬고 싶다. 첼시전에서 다친 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부상 이슈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A매치 주간이 끝난 다음에 토트넘 경기에서 또 우도기 선수가 뛸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돼요. 지금 울버햄튼전만 해도 포백 중에 포로 선수 빼고 3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디슨 바뀌고 총 4명이 바뀌었어요. 베스트 11 중에. 팀이 그 4명 바뀌었다고 이 정도로 추청이청하면 1군과 2군 차이 많이 1군, 2군 백업과의 차이가 너무 큰 팀이라는 거죠. 그 팀이 12월을 정말 어떻게 어떻게 버틸지. 파이팅. 겨울 이적 시장도 또 어떻게 될지 토트넘이 손을 쓸지. 그러고 봐야 보니까 될것 통계업체에서는 또 재미난 통계를 하나 바로 얘기했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되자마자 우승 확률 0.3%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3. 뚝 떨어졌네. 그거 뭐 한 7로 와. 기록하지 않았나요? 최종 7위 뭐 이렇게 써놨던 걸로. 최종 기억하나요? 4위 할 확률이 가장 4위? 높게 나왔고요. 뚝 떨어졌네.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84.6%. 진짜 믿음이 안 가 그런 거. 통계를 보기 손바닥 팍팍 뒤집네요. 이게 슈퍼컴퓨터가 남은 리그 일정을 1만 회 이상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래요. 근데 토트넘이 10경기 무승을 달릴 때도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당시에 높지 않았어요. 3.몇 %? 1.9%였네요. 아, 10경기 무패. 10경기 무패 달릴 때도 1.9%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0.3까지 떨어졌죠. 0.3%면 사실 뭐 2, 3위하고 차이도 많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희박하다 이거네. 뭐 토트넘이 초반에 잘한 적이 또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쵸, 있었죠. 잘하다가 후반에 떨어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김민재 사실상 원백 김민재 괴물도 지친 14경기 풀타임.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실수가 좀 잦아지긴 했어요. 네. 그 수비적인 모습, 그러니까 몸싸움이라든지 헤딩 경합
태클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김민재 선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스피드. 패스, 뭐 전력 질주 이런 부분에서는 막판에 뭔가 스피드 저는 좀 떨어지는 미치지 않나? 부분이 좀 막 확실히 지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지쳤다는 통계를 좀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번 시즌 그냥 챔피언스 리그 경기 기준으로 전체 1위예요. 뛴 출전 시간이. 골키퍼보다 많아. 네. 그래요? 그렇죠. 뭐 노이어 선수 뭐 부상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죠. 네. 아 진짜 많이 뛰었네. 야 김민재 선수가 힘들겠다. 총 1318분을 뛰었거든요. 2등이 해리케인이에요. 1312분. 그리고 3등이 사네 뭐 1282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어. 김민재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군사훈련 때문에 몸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 좀 이렇게 경기 교체되면서 체력을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체력 초반에 교체 로테이션 안배를 받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거의 모든 경기 풀타임 뛰고 있거든요. 지금 공식전 10경기 연속 풀타임이에요. 근데 지금 14경기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김민재 선수가 컵 대회를 하나 안 뛰었습니다. 아예 안 뛰어서 이렇게 좀 통계가 다른 건데 김민재 선수는 저는 멘탈이 되게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체력이 지치다 보니까 집중력, 멘탈 다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질 수 떨어지는 있죠. 것 같더라고요. 몸이 힘들면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 국가대표팀 돌아와서 실언했을 때도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약간 좀 오락가락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지금 괜찮나요? 지금도 많이 체력적으로는 뭐 김민재 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못 뛰어서 힘든 것보다 경기 뛰어서 체력이 힘든 게 더 편하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미디어에서 이번 소집 때 김민재 선수 인터뷰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김민재 선수가 약간 조금 멘탈적으로 힘들어해요. 최근 자신이 지쳤다, 뭐 실수가 많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것도 있고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상했는지 약간 좀 계속 그러다가 또 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솔직한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뭐가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다르게. 이게 퍼져나가서 오해살 소지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면서 실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독일 잡지가 김민재가 가장 많은 패스미스를 한다라는 기사를 썼네요. 뮌헨 선수단 내에서. 뮌헨 선수 내에서. 네. 근데 그만큼 패스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공 많기 잡는 때문에 그 기회가 제일 많아. 거의 뭐 수비수에서는 제일 많으니까. 제가 통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분데스리가 전체도 1위 정도 될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가요? 아니요, 패스 수가. 패스 수가 패스 깜짝 수가. 놀랐네.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볼 경합 과정에서 승리하는 거는 확실히 리그 최고 수준이고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보도를 못 봤어요. 뽕 PD가 적어놓은 못 봤는데 요거는 이제 패스 실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뮌헨 선수단 내에서 패스 미스가 가장 패스 많다. 미스가 82개. 대신 이제 태클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경합 105번의 경합 중에 성공률이 66% 최고 수치. 그러니까 그 볼 경합으로 성공하는 그 수치도 최고고 네. 실수도 최고고. 패스 미스도 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지난번 하이덴하임 경기에서 두 골 다 김민재 선수의 실수와 굴절로 인한 거. 근데 문제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이런 실수가 유독 눈에 띄는 경기들이 올 시즌 많아요. 실점을 그렇죠. 이어지는 최근 경우가. 들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독일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잡아 뜯어. 아무튼 뮌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 독일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거 보면.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였죠 지난 주말은. 수원 사실- FC 대 수원 경기 네, 수원 삼성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수원 FC 입장에서는 이기면은 잔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높아지는 거고 거였는데.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지면은 그냥 뭐 사실상 직행, 직행. 강등 강등 직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 14분이었죠 퇴장당한 게 카즈키 선수. 카즈키 선수 퇴장당하고 수원 FC가 골을 넣을 때만 해도 우고고메스 선수. 뭐 이렇게 그냥 끝나겠구나 그렇죠. 했는데 야, 진짜 경기가- 간절하게 뛰었나 봐. 그리고 이제 그 수원 삼성이 동점을 만들고 안병준이 또 기가 막힌 중거리 슛 넣었잖아요. 그렇죠. 안병준 선수가 수원 FC 출신이죠. 아 맞다 그러네. 와. 수원 FC를 그때 1부 리그로 올려놓고 1부 리그는 못 간. 아, 맞아요, 못 아픔이 갔죠, 예. 있었죠. 그래서 야 안병준이 죽이는구나 이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비수 같은 중거리 보였는데 그래서 세리머니는 안 했죠. 세리머니 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김현 선수의 동점골 났을 때 그래도 그렇죠. 지진 않겠구나 수원 FC. 아 이게 사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세요? 간사해져. 그 못 경기를 믿겠어 나를. 그날 근무실에서 집중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내가 리포트했거든요 그날. 네. 왔다 갔다. 근데 야 이게 김주찬이 끝내버렸어. 김주찬이 딱 교체 들어오더라고요. 후반 한 30분 근데 느낌이 정도에. 이 선수 진짜 잘하네. 느낌이 좀 싸해졌어요. 한 방 있잖아요 김주찬. 네. 뭐 이렇게 뭐 패스 전개 필요 없잖아요 김주찬은. 알아서 그냥 자기 마무리하죠. 앞에 오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스타일이라. 역시나. 야 근데 역시나 진짜 기가 막힌 골을 넣었죠. 어떻게 그런 슛을 할 수 있죠 그 어린 선수가? 2004년생이에요. 진짜 애기다. 19살인데 와. 문전 앞에서 그렇게 공중으로 뜬 공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임팩트를 그러니까요. 준다는 이거는 진짜 베테랑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 보면 그 급하고 공이 이렇게 또. 보이거든. 근데 기다려야 돼요 밑에까지 올 때까지. 근데 성급하게 그냥 오 하면서 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세게 차지도 않았어요. 발만 딱 갖다 대가지고 맞아요. 와 정확한 방향으로 찔러 넣었죠. 발만 갖다 대는 게 제일 어려운데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슈팅을 해야 되냐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상체가 젖혀지면서 공이 하늘 위로 뜨게 돼요. 뜨는 뜨게 돼 볼. 있죠. 네. 이 선수는 이거는 재능 같아요. 이 선수 이런 문전 앞에서 침착함과 이 결정력은 재능 같은 게 저는 통계를 따져봤는데 난세의 영웅이라고 되어 있네. 난세 영웅이죠. 진짜 지난 시즌 오영규 선수를 생각하게 하는 좀 강등 위기에 수원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영규 제2의 네, 오영규라고 오영규. 할 만하죠. 난세의 영웅. 이 선수가 올 시즌 23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어요. 안병준 선수하고 팀 내 득점 공동 1위예요. 1인데 5골이 울산전, 강원전, 포항전, 대전전, 수원FC전 이렇게 터뜨렸는데 이 선수가 골 터뜨린 경기에서 수원이 4승 1무를 기록했어요. 와. 이거는 승리 수원 올 요정이네. 시즌 7승이에요. 7승인데 이 선수가 골 넣은 경기에서 절반 4승 이상. 1무를 한 거야. 7승했다고요 이번 시즌? 네. 7승 맞죠? 어, 7승 8무 21패로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와 너무 많이 졌다. 이 선수는 맞네요. 7승 8무 22. 수원 유스 아닙니다. 네. 자유계약으로 선발한 선수. 오. 이 선수가 뭐 청소년 대표팀 때부터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20세 대표팀에 잠깐 뛰었던 적은 있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연령별 대표팀에서 뛴 경기 수가 없어요. 선발만 되고 경기는 못 뛰었던 선수 같아요. 그 어제 이름 정말 낯선이. 네, 근데 이제 수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긴 해요. 수원 유스 팀은 아니고 일반 학교. 그러다가 이제 자유계약 선물로 이 선수가 선물로. 선발 선물 같은 아니, 선수죠. 선물 같은 선수죠. 선물 같은 선수죠. 선물이야. 네. 잘하고 있어. 네, 그래서 자유계약으로 선발했는데 이 선수가 동계훈련 때 선수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선수의 능력. 얘는 확실히 물건 될 것 같다. 루키다. 그 선수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선수가 이제 7월달에 3월달부터 경기 나오긴 했는데 7월달에 데뷔골을 넣은 이후부터 지금 확실하게 포텐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골도 다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는 골 같아요. 다 원더골이에요. 네. 진짜 보면. 루키. 근데 참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이제 그 골을 넣고 수원 관중석 가서 막 환호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원 관중석 그 앞에 걸개? 걸개들이 막 걸려 있어요. 구단 욕하는. 뭐. 그래가지고 그 제가 DV를 쓰려고 그 김주찬 선수 사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봤는데 전부 사진 뒤에 걸개가 걸려 있는 거야. 후암무치의 극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상은 각성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쓰기가 애매해. 김주찬은 환호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렵다. 수원 삼성의 현실과 미래를 본 장면이었습니다. 강원도 참 드라마틱하게 이겼습니다. 네. 근데 이겼어. 대전 가서 이겼어요. 그것도 대전 홈에서. 대전 홈 진짜 강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대전은 지금 동기부여가 좀 없죠. 없죠. 그쵸, 이미 없죠. 잔류했고 네. 그래도 대전 홈이기 때문에 그쵸. 홈팬들 앞에서 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뭐 티아고 선수 지금 득점 경쟁도 해야 되고 득점왕 경쟁. 그리고 제가 사과드릴 게 하나 있네. 뭐요? 제 리포트에서 그 주민규가 골 넣었을 때 주민규가 티아고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잖아요. 제가 인천 티아고라고 해가지고 왜 저는 이렇게 티아고가 인천하고 티아고하고 이렇게 엮여 있죠 머릿속에. 그 실수한 걸 뒤늦게 알고 사과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아침 리포트는 제대로 나갔다. 게 있었고 이 우리 뽕 PD가 오타를 안 할 리가 없죠. 저 맞죠? 알라바예프입니까? 알리바예프죠. 강원의 알라바예프가 어디서 알라바예프? 알라바예프 여기 있습니다. 알라바예프. 아이고 서울을 떠나버려 갖고 그래도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알라. 와 오늘도 진짜
알라바, 알리바이프. 알리바이프죠. 알리바이프가 이날 경기에서 거의 핵심 역할을 했죠. 네. 그 한국영 선수가 없는 자리에 거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요. 정말 볼 차단도 많이 하고 정말 투지 있게 뛰더라고요. 이날 경기에서 알리바이프를 거의 MVP에 꼽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고요. 김대원 선수 골도 진짜 멋있었는데 그렇죠. 그죠? 이날 그 패스가 예술이었잖아요. 거기서 광주의 골 같은 느낌이 들 약간 정도로 사이드에서 풀어주고 티키타카, 이준엽이 예. 해주고. 예. 근데 김대원 선수가 골 넣고 나서 저 그 장면이 뽕 PD도 적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딱 좋아하는 거 한 10초 딱 좋아하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요. 뭐야. 멀리 있는 선수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막 소리 질러. 목소리 삑사리 나면서까지 소리 질러. 빨리 와 빨리 와 해서 동그랗게 모아놓고 경기 시작 전에 하는 것처럼 어깨 동무하고 집중하자 집중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의 이날 정신력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먼저 놓고 먹혔던 그게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으니까 절대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렇죠. 1점 차이. 그래서 그걸 버텨서 승리를 거뒀는데 신기한 게 참 강등 경쟁하는 팀들은 마지막 2개, 3개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인천이 그랬잖아 예전에. 가을 인천. 그만 잔류한 그래서 정신이 갑자기 벼랑 끝에 그러더라. 몰리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희한한 게 질 땐 같이 지고 이길 땐 또 같이 이기고. 이번에 수원 이기고 강원 이기고.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원 FC까지 이제 강등 그렇죠. 에. 직행할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수원 몇 FC 경기 남았죠? 두 경기 남았죠. 남았는데 수원 FC하고 수원 삼성이 이제 경기가 승점이 남아있는데.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번 주말에 수원은 서울하고 합니다. 다음 주말. 다음 주말이겠죠. 다음 주말. 다 예매치 주간 끝나고요. 네, 다음 네. 주말에. 그리고 강원대 수원 FC 경기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동기부여가 크게 없겠지만 서울이 라이벌 어떻게 팀의 해줘야 돼? 그렇죠. 떨어뜨릴까 말까 약간 좀 어떻게 해줘? 슈퍼매치 살려 말어. 그렇죠. 와 같은 시간에 하네. 라이벌 아. 팀의 강등을 우리 손으로 이끌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겨버리면 이제 수원. 예를 들어서 이날 강원이 수원 FC에게 승리하고 수원이 패배할 경우 승점 4점 차로 나머지 한 경기 되니까 자동 강등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참 사활을 거들어야 와 이날 어떡하냐? 근데 이날 결정이 안 된다. 최종전. 야. K리그 최종전이 어디 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단조대 매치죠. 수원 대 강원입니다. 맞아요. 수원 대 강원. 진짜 참 매치업 잘 짰어요. 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짤까? 네. 예상을 했나 봐요. 마지막에 울산과 전북이죠. 마지막 경기도 마지막 경기 울산 네, 울산 전북의- 울산 전북이에요. 전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흥행 카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울산 전북은 흥행 카드로는 실패죠. 이미 실패지 끝나서. 이제 이미, 이미 실패죠. 끝나서. 네. 파이팅.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티켓 놓고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포항이 FA컵 우승했으니까 직행. 3위까지 가는 거죠? 네. 그거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아직 아니에요? FA컵 우승할 당시만 해도 안 정해졌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 ACL이 2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죠.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로파처럼 엘리트와 ACL 2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지난 10일 날 축구협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FA컵 우승팀에게 엘리트 출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포항이 갑니다. 포항하고 울산이 2개 팀이 아, 그건 결정됐고 축구협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축구협회. AFC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결정. 그러면은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서 최근에 3위가? FA컵 권위를 떨어뜨리냐 그런 말이 나왔던 그런 게 얘기가 그- 나왔던 건데 이것도 제가 앞으로 쭉 계속 결정된 거냐 그랬더니 이번 시즌에 한해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일단 K리그엔 두 팀이잖아요. 2+1. 2+1이 엘리트에 가는 게 2+1입니다. 예. 플러스 1은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 일단 1은 플레이오프. 엘리트에 갈 수 있는 아,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아, 플레이오프에 그럼 있고요. 사실상 2위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직행은 직행은 2위가 아니라 우승팀하고 FA컵 두 팀이죠. K리그 우승팀, 아니, FA컵 그러니까 우승팀.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플러스 1을 어떻게 가요? 플러스 1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2부에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2부 갔다가 아니죠. 아니에요? 직행하는 사람이 이 티켓 말하는 거 다른 아니에요? 나라도 2+1인데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조별리그의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죠. 아 이렇게. 다른 다른 나라 나라가 팀하고? 네, 다른 그렇죠. 나라 팀하고 다른 나라 그럼 그 팀하고. 다른 나라 팀하고 맞붙을 우리 그거 팀은 지금 포항이 2위잖아요. 네. 그래서 3위가 그 자리를 가져가게 돼요. 아 그럼 이제 광주겠네. 광주가 유력한 상황이죠. 그리고 광주가 그걸 가져가게 될 경우 나머지 자리에 그럼 만약에 네. 포항이 3위를 하면 포항이 3위를 포항이 3위를 하고 광주가 2위를 하면 그치,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광주가 광주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되는. 와, 2위를 해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K리그에 배정된 거는 2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FA컵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아.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하면 FA컵 TO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위협파에서 정한. 네. 근데 이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2+1 티오만 있고 2를 어떻게 가져가냐는 이제 안에서 축구협에서 알아서 하는 그렇죠. 거죠. 축구협회랑 근데- 연맹에서 알아서 그러면은 3위까지 간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2+1이면 3위까지밖에 기회가 없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광주가 가겠네. 4위는 이제 ACL 2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포항이 4위를 한다. 포항이 4위. 포항이 만약에 4위를 하면 네. 그 3위는 못 가네요. 아무데도. 결과적으로. 포항이 4위라면은 포항이 4위를 하면 3위는 아무데도 못 간다고요. 3위는 이부 리그로 가는 거죠. 엘리트를 못 가고 아, 2부 리그로 가게 어려워.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어렵다, 그치? 네. 이런 건 그냥 리그 끝나고 약간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팀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서울 지금 흥미진진한 경기 남았잖아. 누굴 떨어뜨릴까? 아니 뭐 아무튼 뭐 우리는 아침 안 가니까 서울이 키를 쥐고 있어 이 사람아. 맞아. 지금 강등 캐스팅 보트라고 지금. 그럴까요? 성룡 키도 있고 네, 키도 지고 있고 네. 뭐야? 강등 ACL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가 득점왕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주민규 네, 대티하고 지금 16골 대전에 티하고. 네. 지금 어떻게 되냐? 16골인데 출전 경기 수 다 똑같아요. 어. 그렇게 될 경우 출전 시간으로 따집니다. 아, 출전 시간이 맞아. 적은 선수가 득점왕을 하게 안 나와? 되는데 마지막 경기 갑자기 안 나와 버려 지금 그냥. 주민규 선수가 거의 한 100 몇십 분 덜 뛰었어요. 아.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이죠. 유력하네요. 골이 똑같다면요. 그리고 울산 대전 다 급한 게 없기 때문에 밀어주기가 가능한 팀이죠. 울산은 밀어주기 이미 들어갔습니다. 음. 울산이 포항전에서 3대2 승리 걸 때 주민규 선수가 골 넣었던 장면이 약속된 플레이였어요. 엄원성 선수가 그거 다 약속된 플레이였고. 그거 이청용 패스 그렇죠. 기가 막혔죠. 그 몰아주기. 주민규 선수가 골대 맞춘 것도 있었잖아요. 저 그게 또 득점으로 서령호의 골로 연결됐죠. 이어져.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은 주니오 이후로 3년 만에 득점왕 만들자고 해서 팀 전체적으로 주니오 밀어주는구나. 선수를 밀어주고 있어요. 밀어줘야죠. 주니오 이후 팀 주민규네. 우승했는데 득점왕도 나와야지. 주씨들이 아 잘하네. 어, 잘하네요. 나도 뿌듯하다. 좀 밀어줘. 선배 저도 그럼. 떠밀지 말고. 좋네. 자, 흥미진진하게 네. 펼쳐지고 있는 한국 프로축구였습니다. 자, 주바페는 잘 보고 오시고요. 네. 싱가포르전. 네. 우리 뽕 PD 새로운 연인과 예? 잘 보고 오시고 이렇게 갑자기요? 네, 잘 진척되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국 출장 갔다 옵니다. 이번에. 아. 중국. 힘든데 갔다 오시네. 무슨 축구 원정 축구 경기. 그럼 우리가 뭐 여기서 빙상 얘기하겠니? 사실 중국 출장 뭐 있나? 중국 축구 출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일단 그 출장 가기 전부터 그 비자 받는 게 너무 막 짜증이 나거든요. 마침내 3주에 걸쳐서 비자를 오늘 받았어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단계별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축구협회가 굉장히 좀 파워 있는 조직이잖아요. 체육회 내에서도 그래서 알아서 축구협회에서 다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정부의 체육국의 한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서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조직이에요. 오래 그래서 걸리는구나. 그거를 받으려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외무 그쪽 해가지고 이게 받아야 돼서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시기 전에 얼른 좀 괜찮아지시기를 바랄게요. 다 심기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